잠복결핵 엑스레이 괜찮고 엑스레이 활동성 결핵 없고 증상도 없는 과거의 결핵균에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감치입니다. 오늘은 잠복결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병원 실습 돌라고? 그럼 잠복결핵 검사 가져와. 뭐 유치원 선생이 되고 싶다고? 잠복결핵 검사 가져와. 사회 곳곳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요구하고 있죠. 저희 의사들한테도 요구하고 있고요. 볼게요. 잠복결핵 검사 빈도, 검진 대상, 방법, 해석 이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참고 문헌은 나라에서 만든 결핵 지침. 잠복결핵은 이전에도 굉장히 흔했다. 1985년도에 20대가 74%의 양성이었대요. 최근 연구에는 14%만이 양성 젊은이에서, 지금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이것도 몇 년 된 연구니까 훨씬 낮아졌을 거예요.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10%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교사, 의료인, 유치원 멀쩡한 사람들은 검사를 안 했는데 최근에 지침이 바뀌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왜냐면은 요런 사람이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애기들, 취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애들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 검사는 시행하고 취업을 하게 바뀌었죠. 자, 검진 대상자,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건 뭐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의료인들도 이제 잠복결핵 검사가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1군, 2군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취약한 환자들을 만나는 계층들, 일반적으로 뭐 환자들 잘 안 만나는 직군들 있잖아요. 사무직 종사자들, 뭐 격리과 이런 분들은 잠복결핵 검사 안 해도 돼요. 근데 환자들이랑 만나고 취약계층들을 만나는 쪽은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 이거 결과 해석지가 이렇게 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하는 거 한번 볼게요. 결과는 음성, 요거는 양성, 이거는 모르겠다. 요거는 음성 대조군, 이거는 양성 대조군이에요. 여기 이그라 검사라고 하는 거는, 검사는 환자의 면역 반응을, 피를 뽑아서 면역 반응을 촉진시켜서 인터페론의 분비 양을 관찰하는 거예요.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 양을 관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터페론 분비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음성 대조군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 대조군, 요거는 뭐냐, 이 환자의 인터페론 반응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인터페론 반응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는데도 별로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터페론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성대조군이랑 음성대조군이랑 양성대조군이 정상이라면은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음성이 되는 거고요. 관찰이 되었을 때, 요게 분비가 했던 게 관찰이 된다면은 요거는 양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볼게요. 자, 여기 모르겠다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검체량이 부족한 경우. 요거는 면역세포가 충분히 나오지 않겠죠. 반응도 충분하지 않고요. 면역이 저하됐거나 면역이 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면역 반응 안 일어나요. 그 다음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거나, 요거는 피를 뽑았을 때 상온에 보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거를 보관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온 보관이기 때문에. 근데 면역 반응을 할 때 샘플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흔들지 않았을 경우, 보관상의 우려는 사실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미결정이 되는 거죠. 뭐 재검을 하든지 아니면 거의 음성이라 간주해도 봐도 되는데, 요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재검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 간주하고 경과를 볼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20년 시즌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시즌 책을 하나 깠습니다. 여기 요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T스팟 검사, 둘 다 이그라 검사인데 둘 다 44,180원. 그 다음에 여기 숙가네 이런데 아마 돈이 좀 추가로 조금 더 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6, 7만 원 정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 기간은 대충 2, 3일 정도면 나와요. 자, 나는 결핵을 앓은 적 없는데 결핵 흉터가 있다네요. 잠복결핵 검사하고 양성이면은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 결핵 치료한 과거력이 없어요. 근데 잠복결핵 활동성 결핵도 아니에요. 비활동성이에요. 근데 결핵 발병 고위험군이냐? 고위험군도 아니에요. 검사해서 음성이면은 관찰, 양성이면 치료. 그러니까 검사하라는 얘기예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어도. 근데 이거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환자들도 잘 억울해하지도 않고. 자, 치료는
자, 큰 건 넘어가고요. 3개월 요법, 4개월 요법, 9개월 요법 있는데 여러분들 약 3개월 먹을래요? 4개월 먹을래요? 9개월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3개월 먹어요. 거의 다 환자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거의 3개월 먹는다 그래요. 거의 약을 3개월 먹다 보시면 되고 3개월 먹고 정기적으로 간 수치 검사가 필요하다. 65세는 간 독성이 심해서 리파펜틴을 권장하는데 리파펜틴은 일반 병원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65세는 치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알약이 몇 개냐? 아이소디아자이도 보통 3알 들어가고 리팜핀 1알, 일부 병원에서는 2알 처방되기도 해요. 그 다음 필독시 1알, 총 계산하면 몇 알일까요? 많으면은 6알, 적으면은 5알 정도 되겠죠. 그리고 복합제로 처방에다 3알 정도 먹어야 돼요. 약이 많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부작용.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불량, 간독성. 대부분 근데 몸이 좀 적응해요. 근데 간독성이 좀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피검사 잘 받으시고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은 약을 끊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잘 몸에 조금 피곤하거나 몸에 황달기가 있다거나 소변이 많이 누래진다거나 그러면 한번 가보셔야 돼요. 피부 발진이 있고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가려움을 좀 심하게 호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가려움이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조금 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복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리팜핀 때문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뀌어 놀라지 마세요. 심한 분들은 눈물까지 바뀐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혈소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꼭 피가 나거나 긁었을 때 뭐 피가 잘 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근데 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치료가 끝났다는 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약 다 먹고 이게 잠복거리 검사 다시 해서 음성을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양성 나옵니다. 종결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자, 그러면 약 먹으면 치료 효과는? 가물치님 대답해 주세요. 네, 가물치님 대답합니다. 평생 10% 정도에서 평생 활동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약물 치료를 했으면 이 위험도를 대략 60% 정도 줄여준다 그래요. 위험도를 60% 정도 줄인다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이거는 또 뭐 미국에서는 1000명을 추적했더니 1000명을 잠복결핵 환자 1000명을 10년간 추적했더니 15명에서 활동성으로 가더라. 적죠. 근데 이거는 평생 10%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죠. 치료를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는. 위험도가 60%가 줄어드니까. 미국 저널이고요. 밀접 접촉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나 접촉해야 밀접 접촉자인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밀폐 공간 실내 공유하는 사람. 대략 그 기간은 감염 기간 3개월 정도 내로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180시간 이상 공유하였나? 그것으로 내가 밀접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배양검사 양성, 그러니까 균이 막 간에서 막 자라는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4%에서 진짜 결핵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배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래에서 막 균이 막 자라요. 그런 사람을 만났더니 밀접 접촉했더니 4% 정도 활동성 결핵.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92% 정도 1년 내에 가더라. 그리고 40%가 잠복결핵으로 확인되더라. 그러니까 꽤 많이 잠복결핵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핵 환자랑 잠깐 얘기했다. 나 잠복결핵 검사 해달라. 결핵 검사 해달라. 검사하면 안 나와요. 예. 근데 강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사하고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사이에 검사를 다시 하면은 그게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은 그때 옮은 게 맞아요. 그 잠복결핵이 되는 거죠. 어쨌든 권장은 아니에요. 네, 닥터 가물치가 전해드리는 잠복결핵 이야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근처에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닥터 가물치였습니다.